안녕하세요. 이해해주는 남자들 홍준기, 임정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백신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런 뉴스나 그런 거를 접할 때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는 담백하게 이제 과학적인 팩트로만 기반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쉽게 이거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이 무엇인지, 특히나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RNA 백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백신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나? 왜냐면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백신도 맞고 수두 백신, 풍진 백신 여러 가지 많이 맞잖아요. 예방 접종을 하죠.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면역 반응과 항체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면역 반응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몸에 나쁜 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배출을 하고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군대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군대를 어떤 형태로 포진을 시켜 놓겠다, 어떤 군대를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무기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그 적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라는 거는 그런 군대랑 무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항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박테리아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얘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몸 안에는 얘네들은 이렇게 유전 정보 쪼가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붙거나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에 붙어 있는 건데, 얘네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은 안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적에 대한 정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결국 우리는 적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이고, 이거를 미리 정보를 주는 게 바로 백신의 역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은 미리 적에 대한 정보를 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회사들의 백신의 종류별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내가 괜찮을지, 안전한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백신을 맞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목표일 텐데 그 중에 특이 체질도 있을 수 있고 극히 드물게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타사고나 그런 다른 흔히 일어나는 알러지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는 이제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사망자는 거의 적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때 미리 맞아둬야 되는 거고, 병에 걸린 다음에 맞으면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권고되는 백신은 맞아서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거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질병본부가 너무 답답하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를 진짜 수두룩 빽빽하게 정리를 정말 잘해가지고 써놨거든요. 영어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지금 이렇게 되게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렇고 이러니까 안전하니까 괜찮습니다. 제발 좀 맞아라 해가지고 딱 봐도 정말 돈을 많이 썼을 것 같더라고요, 질본에서. 그래서 여기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제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백신을 맞아두면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치료제는 이제 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건데, 100명의 사람한테 백신을 맞추는 거랑 100명의 사람을 치료제로 치료하는 거랑은 병원 리소스에 압력을 넣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백신은 그냥 가가지고 딱 한번 주사 띵 맞고 나오면 돼요. 그죠? 100명이 아프다고 봐요. 치료를 하려면은 정말 의료진이고 병사이고 다 터져 나가가지고 의료 마비가 되고 국가가 마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절대로 치료제는 지금 이 사태를 해결을 하는데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백신, 확실히 효과적인 백신을 단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DNA는 쉽게 말을 해가지고 책이라고 보면 돼요. 바뀌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DNA는 건드리면 안 된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연약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펴가지고 제품 만들려면 책을 그곳에서 막 다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들고 나오는 동안에 책이 찢어질 수도 있고 해질 수도 있고 계속 덮었다 폈다 하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책을 사용을 하려면은 책을 잠시 폈다가 딱 필요한 부분 128쪽, 그럼 128쪽으로 가가지고 그것만 펴고 이거를 필사를 해옵니다. 포스트잇 같은 곳에다가. 그래서 이 포스트잇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중앙에 있는 RN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NA랑 RNA는 뭔가 글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DNA는 우리 몸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 RNA는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했을 때 잠시 그거를 필사를 하게 되는 포스트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제품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 그 포스트잇은 완전히 찢어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DNA는 저기 중앙에 되게 소중하게 자리를 항상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백신 얘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2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비로소 막 모더나, 화이자 이런 것들, RNA 백신은 도대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an't wait till I'm back up on my feet.